저한테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다.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는데 속이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술, 담배 하시고 관리 안 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생겨서 스텐트를 넣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생겼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목표는 이거기는 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최정현입니다. 오늘 성인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하면은 소아과에서 보는 병이고 아기 때 수술하는 병이지 않냐, 어른이 됐는데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의료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아기 때, 소아 때 혹은 청소년기에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를 받고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아졌거든요. 별로 증상이 없고 지내시다가 성인이 돼서 우연히 건강검진이나 신부전이나 뭐 다른 이유가 아닌가라고 해서 늦게 병원을 갔다가 검사를 해보니 선천성 심장병이다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런 성인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선천성 심장병을 유전이 된다,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냥 통칭해서 저희가 선천성 심장질환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굉장히 어렸을 때 진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 가족이 유전 때문에 그런가? 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천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다는 거지 유전성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천성 심장기형이라는 게 어떤 거나,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심방중격 결손이라는, 그러니까 심장 안에 어딘가 구멍이 있는 거죠. 4개의 방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혈액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선천성 심장병 중에 하나는 이엽성 대동맥 판막병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맥 판막이 3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개로 되어 있는 거죠. 별로 아무런 증상이 없고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판막이 협착이 있거나 아니면 역류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심장 구조에 어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생기는가 명확하게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물 복용이나 아니면 감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대부분은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다, 부모님이 조심했으면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런 병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은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 때 이미 심장질환이 발견이 돼서 대부분 요즘 산전 진단을 잘 하잖아요. 아니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증상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요즘은 워낙에 시술이나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는 완벽하게 해결을 합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빨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굉장히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수술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따르는 흔적, 수술을 하기 전에도 일단은 심장 자체가 모양이 변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문제가 빨리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정맥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부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판막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손을 다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이미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잘 받으셨다 그러면 주기적인 심장 검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아기 때는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주기적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하세요.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괜찮고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제 점점 좀 안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대, 30대가 되어서 내가 옛날에 수술을 받긴 했지만 지금까지 너무
너무너무 괜찮아서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안 챙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을 가거나 우연히 이제 신체 검사를 해야 될 때 이제 그때 돼서야 그래요,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한 20년 검사를 했고 괜찮아서 그동안 한 10년 검사를 안 했어요,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는 아무리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주기적인 체크업도 했고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가 안 들었으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심장이 나이가 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30대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은 괜찮게 잘 사시지만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극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주 경쟁적인 스포츠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임신하고 아기 놓고 다 잘하실 수 있지만 일부분의 경우에는 임신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을 꾸준하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 처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갈 일이 없었던 거죠. 특히나 단순한 선천성 심장기형 같은 경우는 아기 때 신생아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왔을 수도 있으신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가고 운동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병원을 오실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많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건강검진에서 심장이 좀 크대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50대, 60대, 70대가 돼서 그제서야 숨이 조금 찬 것 같아,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라고 오셔서 신부전인 것 같아요 라고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안에 구멍이 있었네요, 판막이 이엽성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선천성 심장기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왜?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질환이 아주 가벼운 경우고 결국은 검진받는 기회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젊었고 별로 증상이 없으니까 안 하셨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질환이 심각도에 따라서 그냥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 약을 조금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멍이 있어서 시술로 막아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좀 피곤하다, 그냥 흔한 우리 신부전 증상이랑 비슷하대요. 숨이 좀 찬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부정맥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뭔가 치료를 받으시고 성인이 된 경우에는 부정맥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뭐 두근거린다든지 맥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이 뭘 더 조심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부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어쨌든 심장 안에 염증이 생기는 확률이 조금 많은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적 항생제를 먹거나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제를 제가 정한 건 제 환자분들 중에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고,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 질환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 맑으면 돼요, 시술하면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걸 하게 되면 얘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임신을 할 수 있는가, 혹시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굉장히 유전이 되는지, 엄마들이 너무 그걸 죄책감을 많이 가지시는 걸 많이 봐서 오늘 메시지는 딱 그거였거든요. 선천성 심장기형은 유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잘 치료받고 잘 크면 된다가 사실은 제일 큰 메시지인데, 다른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봤다. 심지어는 이제 남자분이었는데 결혼식도 했어요. 심지어 결혼을 하고 다 같이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려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은 구멍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심방중격결손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는데 속이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선천성이라는 이름이 붙음으로 인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잘못된 터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기형이라는 말을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인식을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목표는
이거기는 했어요. 심장질환에도 생각보다 유전자랑 연관된 질환들이 꽤 있어. 근데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해서 100% 모두 발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전이 되는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때 남들보다 위험도가 조금 더 있는 거지 모두 다 발현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건강검진을 심장 쪽으로 조금 더 자주 받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사실 보면 가장 가족력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암 질환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술, 담배 하시고 관리 안 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생겨서 스텐트를 넣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생겼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암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전성 심장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요즘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내과 전공의 선생님 중에 어렸을 때 이런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3번 받았던 친구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 친구는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싶어서 군대도 갔어요. 내과 의사가 돼서 지금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주기적인 검진을 잘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환자분들한테. 오늘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일반 사회에서 흔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흔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속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심장내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저속노화라는 게 어떤 걸까? 심장은 저속노화가 가능할까? 주제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안 되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